아파트는 작은 국가인 것 같아요. 자, 봐요. 자, 회계기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고, 자, 이거 있잖아요. 회계기간의 개시 1개월 전까지 11월 30일까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예산에 관련된 사용 결산을 매 분기 말일까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날일 시점으로 요 예산서에 관련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12월 31일 시점에서 결산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말하자면 2월 28일까지 뭐예요?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죠. 결산서라 하면 재무제표,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근거한 재무제표와 두 번째 뭐냐면 세출 세입 결산서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출 세입 결산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예산을 짰잖아요. 그죠? 그럼 예산서라는 거는 자, 단기가 5기고 전기가 4기라면 예산서라는 것은 자, 단기 5기의 예산과 5기의 예산과 그죠? 예산을 4기의 결산과 비교한 차이 이게 예산서예요. 그럼 5기의 예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추경을 받지 않은 이상 변동이 없죠. 그러면 결산서라는 양식, 결산서는 양식이 그죠? 자 봐요. 결산서는 양식이 자 예상, 당해년도 예산과 자 결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결산 차이. 이게 결산서 양식이거든요. 기본 양식. 그러면 예산은 이미 5기의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죠? 정해져 있고 자 3월 31일 작성하는 결산서는 3월 31일 작성하는 결산서는 1월 1일에서 3월 30일까지 쓴게요 들어오는 거예요. 쓴게 그죠? 결산이 들어온다고 맞죠? 그 차이가 이제 나타날 것이고 자 이 결산은 뭐예요? 결국 쓴 거라는 거는 자 3월 31일의 결산서를 작성하려 치면은 예산은 이미 있는 거고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이미 추경을 받지 않은 이상 이미 있는 거고 결산은 자 1, 2, 3월의 월별 손익계산서 그죠? 맞죠? 손익계산서 아니면 뭐예요? 자 3월 31일의 시산표 아니면 3월 31일 시점으로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그 중에서 수익비용을 이 값을 그대로 기입하는 것 이게 결산서가 다예요. 그러면 둘의 차이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자 이게 6월 31일의 시산표라면 결산서라면 1월 1일에서 6월 31일까지의 자료란 말씀이에요. 마찬가지 9월 30일의 결산서라면 1월 1일에서 9월 31일까지의 자료란 말씀이거든요. 쓴 거거든요. 자 그럼 봐요. 자 아파트가 자 보겠습니다. 결산서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파트가요. 우리가 부과를 예산제로 하고 있다면 그죠? 자 봐요.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과 결산이고 차이인데 우리 아파트가 예산제로 부과를 하고 있다면 이 결산이 관리 비용이에요. 돈 쓴 거라고. 자 근데 예산은요. 결산은 관리 비용이고 예산은 맞아면 관리 비용이고 부과는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관리 수익이 돼요. 그죠? 관리 수익이 되죠. 예산제로 부과를 한다면. 근데 이 둘은요. 무조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관리 총액은 무조건 0이어야 되잖아요. 아파트의 업무가. 그러면 차이는 0을 말하자면 예산서에서 예산과 결산의 차이를 0인 업무로 해야 된다고. 맞죠? 그래서 어때? 예산제 부과 단지의 경우에는 뭐예요? 당초 예산 말고 추경을 받죠. 1년에 2번 정도. 추경을 받아서 예산과 결산의 차이를 줄이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냐면 12월은 부과를 조정해서 그죠? 관리 비용과 관리 수익을 맞추는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제 아파트라면 무조건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0이 넘으로 한다. 근데 정산제 부가단지라면 예산은 있고, 그죠? 자, 결산이 관리 비용이에요. 그죠? 결산이 관리 비용. 그리고 관리 결산이 정산제로 부과를 하므로 관리 비용이 관리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정산제 아파트라면 실제로 예산과 결산을 비교하는 차이가 있어도 관리 비용은 관리 수익이란 이 업무를 보자면 틀린 게 아니죠. 맞죠? 그죠? 정산제 아파트라면 그죠? 예산과 결산의 차이는 일도 있어도 관리 비용은 관리 수익이란 우리 말하자면 기본 업무는 맞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산이랑 안 맞을 뿐이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 정산제 아파트는 결산서의 예산과 결산이 차이가 나도 우리 업무가 관리 비용은 관리 수익이란 업무랑은 다른, 그죠? 그런데 자, 봐요. 회계처리 기준을 보면, 자, 우리는 봐요. 회계처리 기준에서 보면 어떠냐면 결산 회계기한이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서를 승인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죠? 말하자면 예산과 결산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 변경 승인. 말하자면 우리가 회계기간 중에 당연히 예산과 결산이 같도록 추경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예산과 결산이 다르면, 그죠? 예산대로 쓰지 않으면 뭐냐면 예산 변경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죠? 맞죠? 자, 지적하죠. 시감사에서 지적합니다. 예산과 결산이 다른데 예산 변경 승인이 없었다. 자, 그럼 볼게요. 예산 변경 승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세출세입 결산서에서 그죠? 예산과 결산이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지? 만약에 예산과 결산이 같지 않다면, 맞죠? 뭐예요? 예산 변경 승인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산 변경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결산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자, 말하자면 예산이 100이고 결산이 100이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은 100이고 결산은 110이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그럼 예산 변경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그죠? 결산으로 맞추는, 말하자면 결산이 110이므로 예산 역시 110으로 맞추는, 그죠? 요런 업무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예산 변경 승인 서류를 한 장 첨부할 필요가 있다. 세출세입 계산서에서 만약에 예산과 결산이 다르다면, 자, 예산 변경 승인서를 그죠?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봐보죠. 물론 이 자료는 이 근거는 이제 뭐냐면 시감사, 경기도 시감사에 근거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자, 볼게요.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 결산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결산서를 보시면 양식이 당해년도 예산과 12월 31일 시점의 결산서, 당해년도 예산과 당해년도의 결산이 있을 거예요. 그럼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봐요. 예산은 100인데 결산이 110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11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무조건 예산서라는 거는 예산 개선 과목별로 우리 기업의 수익 비용에 관련된 개선 과목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요. 그러면 이 특정 차이가 예산은 100인데 결산이 110이 되기 위해서 차이가 더하기, 그죠? 10이 있고 빼기 10이 있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산서에. 그럼 요거는 요 중에서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 것들을 다 모아요. 말하자면 예산 변경 승인, 그죠? 승인 과목, 그죠?
실제로 예산은, 자, 당초 예산은 요거고, 그죠? 자, 결산은 야고, 맞죠? 변경 예산, 차이. 자,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과목이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인 과목. 자, 보겠습니다. 예산 변경 승긴, 결산은 야고, 그죠? 변경 예산은 야다. 차이는 0이다. 그래서 차이 0다. 결산은, 그죠? 이거 다 모은다고. 결산은, 자, 50, 40, 그죠? 자, 30, 90, 50. 그러면 60, 40이 될 거란 말이에요. 60, 40이요? 10, 100. 더하기 10이 하나 더 있어야 되네. 40, 그죠? 60, 이래야 되네요. 자, 이러면 60, 50, 110, 10이 되려면 50, 50, 100이고 110 더하기 10 이래야 되네, 그죠? 맞죠? 자, 봐요. 그럼 결산 요 과목이죠. 결산이 60인 과목을 60이 더하기 빼기 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가져와서 변경 예산을 60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50이었는데 변경 예산은 60. 그죠? 그래서 차이가 0인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결산은 110이고 예산도 110이다. 그래서 차이가 0이다. 요런 서류를 하나만 만들어서 세출세입계산서에 첨부를 하시면, 자, 그러니까 이제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